자,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해서 앞 시간에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 하면은 대손 예상액 이것과 대손 충당금 이게 어떻게 서로 다르냐 이거예요. 이게 상당히 궁금했을 거예요. 자, 대손 예상액이라는 말도 나오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당사는 결산일을 맞이하여 외상 매출금 잔액 2천만 원이라고 하죠. 외상 매출금 잔액 2천만 원에 대하여 1% 잔액 비례법으로 1%의 대손이 예상된다. 대손이 1%의 대손이 예상된다.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한 결과 (5만 원이) 있다. 대손 충당금 설정 결산 분계를 하시오 이런 얘기. 그러면 여기서 자, 먼저 이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설명한 거. 자, 제가 맞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결산일을 맞이하여 외상매출금 잔액이 2천만 원이래요. 거기에 대해서 1%의 대손이 예상된답니다. 잔액 비례법으로 대손 충당금 설정할 거고요. 그리고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5만 원이 있대요. 이거는 원래 시험에서는 이렇게 대손 충당금 잔액 5만 원입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안 알려줘요. 그러면 안 알려주면 여러분 이거 어디서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응? 무슨 어디? 그러니까 전기 거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야 되는데 전기에 설정한 거를 잔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무슨 표를 봐야 이게 나오죠? 요거는 시산표를 확인해야 돼요. 시산표. 시산표.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서는 그냥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서 하라 이런 말도 안 해줘요. 그냥 이것만 해줘. 2천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이 예상된다. 결산 수정 분계를 하시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가 시산표에 가가지고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확인하는 것을 보여드렸죠. 이게 지금 여기 합계잔액 시산표잖아요. 합계잔액 시산표가 이제 좀 우리 다다음 주쯤에서 이제 이거 나가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으로 여기 있어요. 합계잔액 시산표 가가지고 결산일이 12월 31일이죠. 이렇게 조회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50만 원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는 여기 50만 원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50만 원, 5만 원인가요? 5만 원 있었다.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시산표에서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 설정 분계를 하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위에 질문 나온 대손 예상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한다면 대손 예상액은 2천만 원의 1%가 대손 예상액이에요. 자, 2천만 원의 1%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의 1%.
20만 원이죠? 예. 20만 원이죠. 이게 대손 예상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손 충당금은 그럼 대손 예상액 선생님 대손 예상액이 대손 충당금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를 대손 충당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있는 게 얼마 있어요? 5만 원이 있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20만 원 다 안 하는 거예요. 5만 원 있으니까 얼마만 더하면 돼요? 15만 원만 저기다가 보충해 주면 되는 거죠. 이걸 보충법이라고도 해요. 따라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이 경우에 15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한다? 결론적으로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에 오는 것은 판매관리비인 대손 상각비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15만 원 이렇게 되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5만 원에다가 이번에 추가 설정되는 15만 원이 더해질 테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서 시산표에 가서 다시 조회 누르면 이제는 5만 원이 아니라 이 15만 원이 더해져 가지고 얼마로 변했을까요? 20만 원으로 변해 있겠죠. 대손 예상액하고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은 대손 예상액하고 결국에 결산분계하고 나면 같아져요. 그러니까 대손 예상액이라는 용어와 대손 충당금이라는 용어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대손 예상액은 기존에 지금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 외상매출금 잔액이 뭐 몇 퍼센트다 하는 거, 그게 대손 예상액. 그 예상한 것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놔야 돼요. 해 놔야 되는데 작년부터 계속 설정했으니까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것을 시산표에 가서 확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확인이 돼. 장부를 보면 5만 원 있어. 그러면 이제 추가로 설정하는 건 15만 원만 설정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 이거를 살짝 바꾸면 아까 대손 충당금 환입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상황이 이걸 살짝 바꾸면 돼. 요 상황을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 이렇게 여기다 3자 하나를 더 넣어봤어요. 아까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이다. 5만 원으로 확인됐는데 35만 원이에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그런데 앞에 조건은 똑같아. 외상매출금 잔액은 2천만 원이며 1%의 대손이 예상된대요. 그러면 예상되는 대손 예상액은 2천만 원의 1%니까 20만 원이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근데 추가 설정할 것이 있느냐? 없어요. 오히려 15만 원이 더 많아요. 그렇죠? 대손이 예상되는 게 20인데 35만 원이나 잡혀 있으니까 추가 설정액은 오히려 마이너스 15만 원이 될 것이다. 추가 설정액이 마이너스 15만 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손 충당금에서 차감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추가 설정할 때는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기록하지 마. 빼줘야 될 때는 이것이 차변에 와야 된다. 이때 분계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 15만 원. 이때 마이너스로 넣으면 안 돼요. 차변에 적으니까 줄여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대손 충당금을 빼주는 거예요. 차변에 쓰고 대변에 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냥 대손 충당금이 아니고 뭐였죠? 환입. 이거다 이거. 아셨습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얘기했습니다. 출제 빈도가 매우 높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 다시 진도를 나갑니다. 72페이지에 이번 시간에는 기타 당좌자산의 선급금, 선급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급금 개정 과목. 자, 아까 미수금은요 외상하는 거죠. 돈 받을 거. 선급. 여러분 선급이라는 게 뭐예요? 먼저 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선수. 그건 선수라는 거고, 선급은 미리 준 거예요. 먼저 준 거예요. 선급금. 여러분 계약금, 만약에 상대방 거래처에서 계약금 좀 10%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줘야 되죠. 그게 우리 회사,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선급금이에요. 자산입니다. 계약금 주는데 왜 자산이지? 우리는 이 계약금을 줌으로써 상품을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우리 계약금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약금을 미리 줬다는 것은 우리 회사가 그 상품 또는 제품 또는 원재료 이걸 받을 권리가 확보된 거예요. 그래서 자산인 거예요. 받을 때까지만. 받을 때 이 선급금이 없어져요.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선급금, 계약금을 준 것이 선급금입니다. 밑에 설명 보세요. 선급금.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한 대금을 선급금이라 하는데 선급금만큼의 자산을 청구할 권리가 증가했으므로 자산입니다. 네. 우리가 이걸 이제 여러분이 회계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약금 주면은 이제 내 손 떠난 돈이니까 내 거 아니다. 그걸 왜 자산으로 잡지? 뭐 대금 미리 준 거 아니야? 어차피 줄 건데. 우리가 항상 거래라는 것은요 물건을 받았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계약금 줬다고 해서 그 물건이 내 거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이게 마이크 선이 고장 나가지고 지금 그 사장님한테 그 사진 찍어서 문자 보냈더니 계좌번호 왔어요. 지금 25,000원 송금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25,000원 이제 송금을 수업 끝나고 해주기로 지금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금하면 그게 선급금이에요. 선급금. 나중에 저게 이제 케이블이 안 도착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내 돈 돌려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물건 받기 전까지는 나에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금 주는 건 자산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 회사, 이 음향기기 판매하는 그 상대방 회사는 돈을 미리 받았어요? 물건은 아직 발송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선수금이 돼요. 상대방 거래처 입장은. 선수금은 이 물건을 발송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받으면 선수금, 부채가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자, 선급금은 계약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에요. 자, 밑에 회계처리 보세요. 계약금을 지급할 때 회계처리 보세요. 차변의 선급금. 이거 자산이에요. 당좌자산. 그러면 대변에는 이제 제가 예금에서 이체시킬 거 아니에요. 보통예금에서 빠지죠. 우리 회사 보통예금에서. 그래서 대변에는 보통예금. 그러면 거래후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차변요소 대변요소 딱 궁합이 맞죠?
거래의 8요소가 이게 궁합이에요. 차변 요소, 대변 요소 궁합이 딱딱 맞아야 돼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차변 요소 하나, 대변 요소 하나 딱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나 원재료가 도착했어. 그러면 그때는 이 권리 이제 끝난 거잖아요. 물건 받았으니까 권리 없죠. 더 권리 주장할 것은 없잖아요. 예, 이때 없어져요. 선급금. 선급금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외상매입금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계약금으로 만약에 10%만 계약금을 보내고 거기서 물건을 보내줬어요. 예? 10%만 보냈더니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우리가 돈 안 줬잖아요. 그게 외상매입금이 되는 거죠. 외상매입금. 그러나 우리는 상품을 받았죠?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대변의 선급금, 자산 감소. 대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외상매입금 부채입니다. 예, 지금 부채까지 같이 자산을 공부하면서 수익, 비용, 거기다 부채까지 관계되는 개정 과목을 함께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급금은 지급할 때 자산으로 잡혔다가 그 물건이 상품이 도착하면 대변에 가서 소멸된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대변에 가서 없어져요. 물건이 도착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뭐 여기 지금 20대부터 30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미 이제 30년 동안 이게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뭐 계약금이 있다 이런 거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선급금, 뭐 선수금 이런 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닐 거예요. 그죠? 예. 선급금, 자산. 계약금 지급할 때 자산으로 잡았다가 물건 받으면 대변에 가서 소멸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 선급은 같은데 이것도 금이 아니라 아까 미수금에서도 미수금이 있고 미수수익이 있었죠. 네. 여기도 선급자가는 같아요. 선급금하고. 근데 선급금은 계약금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계약금이 아니라 그래서 비용이다 이거예요. 선급 비용. 선급 비용도 자산이에요. 보험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료는 어느 보험회사든 간에 미리 돈을 받습니다. 예. 매달 받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새로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를 10월 1일 날 3천만 원짜리를 한 대 사가지고 1년 만기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입금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보험증권이 나와요. 그러면 선급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선급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년치가 12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9달치는 내년 겁니다. 내년 비용을 단기에 지출을 했네? 이건 다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기간이 9달이나 결산 때 기준으로 보면 9달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보험 효력이. 자, 여기 설명 보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선급 비용은 단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차기로 이연시킨다 이 말입니다. 차변에는 선급 비용 자산으로 하고 대변에는 단기 비용에서 차감하는 비용 개정 과목으로 분개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오늘 설명 들을 때는 이해를 하다가도 또 막상 문제가 나오면 이게 왜 그러지? 뭐 저도 그 회계를 처음 배울 때 생각이 납니다. 가장 이해가 잘 안 갔던 거, 또 헷갈리는 거. 이게 아까 배웠던 미수수익, 지금 배우는
선급 비용. 또 이제 두 개가 더 남았어요. 선수 수익, 미수 수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네 개 개정 과목인데 와, 어려웠어요. 예, 여러분도 아마 처음에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이걸 정리하는 박스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정리하세요. 그러면 자리를 잡아요. 자, 선급 비용의 개념을 일단 알아두세요. 선급 비용이 뭐다? 당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 그게 선급 비용이래요. 당기에 이미 지급한 것 중에서 차기에 해당되는 것이 선급 비용이다. 자, 그러면 밑에 예를 들어볼까요? 당기와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지급했답니다. 차변에 뭐 임차료가 될 수도 있고 보험료가 될 수도 있대요. 이게 다 비용이에요. 임차료도 비용이고 보험료도 비용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비용 발생이죠. 대변의 보통예금, 그 비용을 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으로 지급했답니다. 10월 1일 날. 근데 결산일을 맞이했어요. 12월 31일이 되었다는 거죠.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비용 계정에서 대변으로 회계 처리하래요. 원래 비용이 발생할 때는 차변에 발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비용을 대변으로 가라는 얘기는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비용 취소. 몇 달치를? 9달치를.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뭘로 처리하느냐? 이걸 자산 처리해야 돼.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준다. 이런 얘기. 자, 이것도 여러분이 알 것 같지만 또 이제 예제를 넣어서 한번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손충당금 설정도 잔액이 5만 원이었을 때와 35만 원이었을 때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 이것은 어떻게 달라지냐. 자, 보험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용 중에서 보험료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보험료.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일 날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즉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가지고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 그러면 10월 1일 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비용 처리해야 되죠? 자, 보험료라는 판매관리비 비용이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차변에 보험료, 이게 비용입니다. 보험료 비용 발생이 되고, 대변이 뭐가 될까요? 응? 네,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이렇게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이 기준에 맞는 거예요. 10월 1일 날. 그러면 10월 1일 날은 현금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한 겁니다. 네, 보통 차량의 보험 가입이나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회사 총무과에서 그냥 가입하고 보험료 지급하고 전표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회계팀에서는 이제 결산일을 맞이하여 10월 1일 가입한 보험료 중에서 미경과분에 대하여 결산 수정 분계를 하시오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선급 비용이 이때 사용되는 것이에요. 네, 선급 비용이. 자, 그러면 이 결산 수정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미경과된 보험료는 몇 달치인가 이걸 일단 계산 알아내야 되는데 몇 달치일까요? (9개월치죠) 어떻게 9개월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10월 1일로부터 아까 1년분 보험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년분을 여러분이 따져보면 되죠.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니까. 예, 9달치죠. 자, 그러면 9개월치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9개월치 보험료는 1년에 120만 원이면 9달치는 얼마일까요? 90만 원이죠. 제가 계산이 암산으로 쉽게 나오게끔 숫자를 넣었어요. 120만 원. 그럼 9달치는 딱 90만 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 자산 처리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선급 비용이에요. 90만 원. 미경과된 보험료. 미경과된 보험료가 선급 비용. 아시겠죠? 미경과된 비용, 선급 비용. 결산 때. 그 다음에 대변에 여기 10월 1일 날 120만 원을 다 비용 처리했던 것 중에서 90만 원 취소. 대변에 보험료 90만 원. 자산으로 잡아주고 비용에서 소멸시켜주고 뭐 취소 또는 소멸. 이 90만 원은 2020년도 손익계산서로 가라. 120만 원 다 당기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오는 형태라고 본다면 이것을 여러분 거꾸로 회계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거꾸로. 자, 거꾸로 하는 회사, 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요거 혹시 뭐 필기 같은 거 필요한가요? 네, 필기 필요하면 사진을 그냥 찍어버리세요. 네. 다 쓰려면 좀 힘드니까. 손 빠른 사람들은 뭐, 예, 손 빠른 사람들은 금방 치는데 아무래도 이게 다 받아 적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저거 보면서 이거 설명도 드려야 되는데 적다가 보면 설명을 놓쳐. 그래서 예, 좀 안타까운데. 예. 아니면 여러분이 이 얘기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메모했던 거, 이거 메모장이잖아요. 이걸 뭐 그날 수업한 거 그대로 여러분 인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쇄해 드리기도 할 수도 있어요. 예. 말씀하시면 수업 끝나기 전에. 예. 근데 이미 딱 닫아버렸는데 예, 닫아버렸는데 선생님 인쇄해 주세요. 그건 이제 인쇄해 주세요. 인쇄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예,
이런 건 좀 인쇄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 대손충당금 얘기도. 이건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선급 비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본 거예요. 선급 비용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앞으로 괴롭힐 거다 이거예요. 근데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좀 회계 좀 아는 사람이다 이런 거.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회사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바꿔볼게요. 제가 복사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자, 어떻게 바꿨나 보세요. 당사는 10월 1일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즉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120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비용 대신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보험료를 지급하고 왜 자산으로 처리했지? 이게 이제 갑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기말에 자산 처리했던 선급비용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보험료로 안 하고 이것을 선급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회계 처리 방법이에요. 자, 보험료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는 회사. 지금 이 경우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자산 처리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자산으로 다 처리해버렸어. 120만 원을. 물론 이 안에 자산도 있지만 비용, 단기 비용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급 비용을 미리 처리했기 때문에 결산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산 때는 이제 이런 일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나 볼까요? 결산일을 맞이하여 10월 1일 가입한 보험료 중에서 경과된 미경과가 아니라 경과분에 대하여 결산 수정 분개하시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과분에 대해서 아까는 미경과분에 대해서 수정 분개해야 돼. 지금은 경과분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돼요. 왜? 미경과된 것은 이미 선급비용 처리했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처리했어. 120이 다 미경과된 게 아닌데 결산일 기준으로 보면 몇 달은 지났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이렇게 고치면 돼. 경과된 보험료는 몇 달일까? 3달이 지났잖아요. 10, 11, 12. 이걸 9를 3자로 바꿉니다. 그러면 경과된 보험료는 30만 원이 되죠. 그렇죠? 30만 원. 그래서 선급 비용이 아니라 보험료가 30만 원 비용 발생이 돼야 되고 대변에는 선급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선급 비용 30만 원은 자산을 감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선급 비용 복잡한 겁니다. 보험료 납부할 때 선급 비용 자산 처리한 회사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결산 때 오히려 선급 비용을 감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경과된 기간 동안 보험료를 차변에 비용으로 발생시켜주는 결산 수정을 해야 되고 처음에 예를 들었던 보험에 가입하고 비용 처리한 경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비용 발생을 10월 1일 날 했는데 여기에는
너무 많이 비용 처리를 한 거예요. 차기 거 9달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결산일을 맞이해서 미경과된 부분을 9달치를 90만 원만큼은 비용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 90만 원 비용 취소하고 이것을 자산으로 잡아줘요. 결국에 손익계산서에는 재무상태표에는 이 경우와 그 밑에 이 뒤에 밑에 있는 경우 여기에 있는 경우나 요 밑에 있는 경우나 결과는 똑같다. 왜 똑같은가 볼까요? 자, 위에 있는 경우 처음에 비용 처리한 경우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선급비용은 얼마였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 선급비용 여기에 없었고 결산 때 90만 원 발생하죠. 선급비용 90만 원입니다. 네, 자 밑에의 경우 볼까요? 자산 처리한 경우 10월 1일 날 선급비용 120만 원 자산 증가 시켰어요. 그런데 결산 때 경과된 보험료만큼 30만 원은 선급비용을 여기서 자산 감소시켰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선급비용은 120만 원 빼기 30만 원 90만 원으로 차변에 표시되겠죠. 잔액이. 그러니까 선급비용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 한번 따져볼까요? 보험료도 똑같아지는지. 자, 보험료 밑에 가볼까요? 자, 10월 1일 날은 보험료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결산 때 보세요. 비용, 차변에 비용 발생, 보험료 30만 원 발생하죠? 네. 이 회사 보험료는 30만 원입니다. 자, 유의 경우. 이 방법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자, 10월 1일 날 보험료가 120만 원이 발생을 해. 그런데 결산일에 보험료가 얼마가 취소가 돼요? 90만 원이 취소가 되죠? 120에서 90만 원 취소하면 비용은 30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발생하겠죠. 똑같네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크기나 손익계산서의 보험료라는 비용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다 맞는 방법이에요. 다 맞는 방법. 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셨죠? 나중에 이제 요거 제가 인쇄를 이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당좌 자산의 가지급금. 네, 가지급금. 가지급금은요 뭐라 그러죠? 그 임시계정이에요. 임시계정을 일시적 계정 과목이라고도 합니다. 일시적 계정 과목. 우리가 이 일시적 계정 과목, 즉 임시계정을 말이죠. 현금 배우면서 우리 뭐 하나 배웠었죠? 뭐가 있었죠? 현금 배우면서. 현금 과부죠. 현금 장부 금액하고 실제 잔액이 차이가 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현금 과부족이 있었죠? 가지급금도 일시적인 겁니다. 뭐냐? 금전을 지급했으나 그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회계를 일단 처리해줘요. 그게 무슨 경우냐면은 만약에 영업부 박 부장이 대전으로 거래처 관리를 위해서 2박 3일 대전 출장을 간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 돌아다니면서 식사도 해야 되고 또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면 밥도 사줘요. 접대도 해요. 술도 사주고 그걸 하는 게 이제 거래처 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아가는데 500만 원을 이제 영업부장이 달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500만 원 줬어요. 근데 그것이 5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올지를 아직 몰라요. 지급은 했지만 그게 일시적인 가지급금입니다. 이제 영업부장이 돌아와서 접대비로는 이만큼 썼고 내가 숙박비로는 이렇게 썼고 이런 것을 이제 그 출장 보고서를
가지고 나중에 개정 과목, 접대비 얼마, 여비교통비 얼마 이런 것이 그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출장 가는 사원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근데 꼭 가지급금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그걸 예를 들었어요. 자, 보세요. 출장 시 여비 계산액, 예, 이 계산액은 계략적으로 산정된 금액인데 회사에서 규정이 대부분 있어요. 규정이 뭐 어떤 거리에 1박당 뭐 숙박비 얼마, 교통비 얼마 이렇게 내부 규정이 있을 테니까 그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출장 시 여비 계산액 등을 지급하면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당좌 자산으로 잡아라 이겁니다. 아니, 돈을 줬는데 왜 자산이지? 아직 이 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 아직 우리 회사 직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업부장이 지금 그 돈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직 쓴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가지급금에 자산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변에서, 예, 우리 회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대변의 자산 감소, 이거 자산 증가예요. 자, 그래가지고 가지급금이 여기서부터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저 출장비를 줬는데 왜 자산이지? 아직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예, 가지급금으로 일단 잡아놓는다 그랬죠. 그다음에 자 보세요. 출장을 다녀왔대요. 그리고 증빙을 받았답니다. 증빙이라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증빙. 영수증 같은 거. 숙박비면은 뭐 카드로 긁었으면 뭐 카드 영수증. 카드로 안 긁었겠죠. 돈 가지고 왔으면 다 돈 현찰로 썼을 거예요. 만약에 돈을 안 주면 회사 법인카드를 줬겠죠. 예. 돈을 줬다는 것은 돈 현금 영수증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빙은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그런 걸 보고서 여비 계산액을 정산하면 가지급금 계정 대변에 회계 처리한다. 자, 이제 박 영업부장이 돌아오면 가지급금은 대변에 가요. 이제 자산 없어졌어. 다 쓰고 왔기 때문에, 예, 보니까 전부 숙박비하고 여비교통비로 400만 원만 쓰고 왔네요. 그러면 500 가져갔으니까 100만 원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만 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돈을 남겨가지고 왔을 때. 요 밑에는 돈을 더 쓰고 왔을 때입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가지급금은 500이죠. 없어지는 게. 그런데 영수증 가져온 게 600만 원어치 가져왔어.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이게 다 여비교통비. 그러면 여비교통비는 600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변은 500밖에 없죠? 예. 영업부장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 더 줘야죠, 현금으로. 자기 돈 쓰고 왔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예. 가지급금, 뭔지 아시겠죠? 가지급금은 출장 갈 때 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다른 사례로. 그래서 돌아왔을 때 대변에서 가지급금이 없어지고 더 많이 쓰고 왔으면 현금을 더 줘야 되고 대변에 남겨왔으면 차변에 우리 회사에 현금이 더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들어오게 된다. 가지급금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좌자산 다 맞췄어요. 이 당좌자산 공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당좌자산이 유동자산을 거의 다 한 거예요. 이제 재고자산 빼고서는. 자,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당좌자산 풀었던 거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하고 재고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